5년 만에 ACL 및 파이널 A 진출. 전북전 7년 무승, 울산전 8년 무승 징크스 격파. 시즌 초 미디어데이에서 서울은 영구 복귀이다 발언. 이 중요한 업적들을 세운 감독은 서울의 감독, 김기동 감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김기동 감독은 서울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팬들이 왜 김기동 감독의 아웃을 외칠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연봉은 약 11억으로 K리그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서울 팬들은 김기동 감독이 그만큼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동 감독은 서울의 2020년 대 감독들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야잔, 김진수, 정승원, 안데르손, 거기에 링가드까지 K리그 정상급 선수들의 영입은 서울 프런트가 김기동 감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김기동 감독은 윈나우 전략, 즉 당장의 성적을 확실하게 책임지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망한 선수보다는 경험이 있고 전성기인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고 기용하고 있죠. 2024년에는 성적을 통해 이에 대한 반발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쿼드적으로 더 보강된 올해에는 강등권 4팀들을 상대로 3승만을 거두는 등 파이널 B에 갈 수도 있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즌 초부터 우승이 목표라고 강조하던 코리아컵에서도 8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팬들은 감독의 연봉과 스쿼드의 차이를 생각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 시절부터 자신과 맞지 않는 선수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주전으로 기용한다는 것이죠. 포항 시절에는 이것이 잘 통했으나 서울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 조영욱 선수를 작년에 일류첸코 선수처럼 기용하려고 하였으나 골문 앞에서 득점을 노리는 포처 롤에 어울리는 조영욱 선수는 그 자리에서 서울에서 보였던 모습 중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김기동 감독은 전술적 수정을 거치지 않고 10경기가 넘게 같은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조영욱 선수의 폼은 더 떨어졌고 한동안 서울 팬들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부터 서울의 골문을 지켜오던 강현무 골키퍼는 올해 시즌 초반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는 잦은 실수를 보이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강현무 골키퍼의 실수로 잃은 승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은 26라운드까지 강현무 선수가 부상이었던 전북전 후반을 제외하면 골키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현무 골키퍼가 휴식을 요청한 후에야 김기동 감독은 최철원 골키퍼를 선발 명단에 올립니다. 이후 최철원 골키퍼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2025 시즌 전 윌리안 선수는 이적설이 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서울 소속이던 선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은 전지훈련지에서 윌리안 선수가 이미 나간 선수인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안 선수의 이적은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7월까지 6개월가량 서울에 더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윌리안 선수는 보란듯이 부활하며 수원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문제였던 것은 둑스 선수 관련 인터뷰였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시즌 중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둑스 선수는 임시로 데려온 선수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한 선수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이후 김기동 감독이 라커룸에서 둑스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이 일로 인해 김기동 감독은 많은 서울 팬들에게 질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성용 사가 당시였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올해 대전전에서 부상을 당한 후 재활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로 인해 원래도 단점으로 꼽히던 기동력이 감소하면서 기성용 선수는 김기동 감독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결국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 선수를 2군으로 보내게 되고 이에 면담을 요청한 기성용 선수에게 김기동 감독은 너는 내 플랜에 없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에 큰 상처를 받은 기성용 선수는 서울을 떠나게 되죠. 이 과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3선에는 정승원, 이승모, 허동민, 류재문, 황도윤, 박장한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중 허동민, 박장한결 선수는 프로 경험이 매우 적은 선수들이고 이승모, 류재문 선수는 K리그 내에서도 부상이 많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실제로 기성용 선수를 보낸 이후 서울은 중원을 구성할 선수가 없어 후반전에는 최준 선수가 3선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EPL에서도 오랜 시간 뛰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미드필더를 아무런 대안 없이 계약 해지로 내보냅니다. 몇몇 사람들은 기성용 선수가 나이를 먹으며 폼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나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기성용 선수가 보여준 모습들과 포항으로 이적한 후 보여주는 모습들은 기성용 선수가 아직 K리그 내에서 상위권 선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선발로서는 감독에 따라 선호하진 않을 수 있어도 확실히 벤치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없는 선수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축구인들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성용 선수의 이적은 단순한 탑급 미드필더의 이탈이 아닙니다. 기성용 선수는 2020년 서울에 돌아온 이후 서울 팬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레전드였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기성용 선수의 SNS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서울 팬들의 여론은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러한 선수가 6개월 뒤 은퇴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기성용 선수가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한 것은 서울 팬들이 분노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관중 수입니다. 기성용 사가가 터진 다음 경기인 포항전을 기점으로 서울의 관중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큰 팬들이 몰리는 W석은 절반 이상의 팬들이 이탈의 관중 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 대우 문제가 겹쳐진 결과인 것인지 지난 안양전에 둑스 선수와 링가드 선수가 교체 아웃 당시 감독에게 항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등 김기동 감독은 선수들의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 최고 명장으로 불리던 감독, 상대를 꽁꽁 묶어내는 맞춤 전술로 각광받은 감독, 서울에 온 순간부터 아빠라는 별명으로 친근하게 불린 감독, 홈 5연패를 당하고도 비판 여론이 적던 감독, 결국 성적으로 증명해냈던 감독. 과연 김기동 감독과 FC 서울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